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입니다. 자신이 아는 장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승을 읽어봅시다. 장승.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첫째 문단입니다. 표시를 했죠. 1이라고. 이 1은 1문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첫째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승이란 이 글은 하나, 둘,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죠.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이게 둘째 문단입니다.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는 이유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 속에 들어있는 상당히 큰 단위인 문단, 그 문단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문장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 문단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 결국은 문단 속에 들어있는 문장을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문장 내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71쪽에서는 이 글은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했죠. 두 개의 문단이니까 두 부분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첫째 문단, 둘째 문단. 근데 형식적으로는 첫째 문단, 둘째 문단이지만 두 개의 문단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글의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첫째 문단의 내용과 둘째 문단의 내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다르지만 결국은 1문단과 2문단도 장승에 대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보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1의 중심 문장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중심 문장을 물어봤다는 표현보다는 1의 중심 내용을 물어본 거죠. 중심 내용. 1문단의 중심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3번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뭡니까 이거는? 2문단, 둘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1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심 내용인데 그 중심 내용이 어떤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1문단의 중심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문단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2문단의 중심 내용인데 2문단의 중심 내용은 2문단의 중심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1문단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문장, 이 첫째 문장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면서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문단은 어떻습니까?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 여러 가지 종류의 얼굴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단, 둘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중심 내용이면서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내용을 파악할 때 그 문단에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단을 그럼 어떻게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문단에 들어있는 중심 문장을 살펴보는 거죠. 아니 문단에 중심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중심 문장을 도와주고 뒷받침해주는, 보조해주는 또 뒷받침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학년 공부가 중요하고 또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다양한 개념이 나오고 이 문단에 대한 개념, 특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한 이 개념은
평생 필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입니다. 문단이 무엇인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문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대표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 그래서 대표하는 문장을 줄여서 우리는 중심 문장이라고 하고 뒷받침하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조금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대표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표하는 문장, 대표 문장이다. 대표한다는 이름 뭡니까? 대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김치 이야기 많이 하죠. 불고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같으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좋아하고 즐기는 거죠. 그죠?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먹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지금은 세계화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단에서 대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다 포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여쓰기를 한다고 했죠.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특히 글을 쓸 때 한 칸 들여쓰기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한 칸 들여쓰기 이 부분. 문단을 시작할 때 한 칸을 들여쓰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들여쓰기입니다. 한 칸 들여쓰기를 실천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문단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 문단의 첫 부분도 한 칸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한 문단이 끝나게 되면 줄을 바꾸잖아요. 그죠? 줄 바꾸기. 이게 나와 있죠?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꿉니다.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공부는 국어 공부이긴 하지만 읽기 공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읽기 공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문단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문단. 그러면서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다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읽기 시간인데 이게 쓰기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럼 글을 쓸 때 어떻게 될까요? 문단을 만들어야 돼요. 문단을 몇 개? 지금 3학년인데 한 문단만 가지고 글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 3개 이상의 문단을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문단을 3개를 넣어서 글을 써야 돼. 그렇죠? 제목도 필요하고 주제도 필요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이 필요한 거죠. 문단의 중심 내용은 결국은 어떤 문장과 이어집니까? 그렇죠. 그 문단의 중심 문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3학년에 와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가 읽기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글쓰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갖추어진 문단 여러 개를 쓰게 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쪽인데요. 4. 장성을 다시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문단 1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단 첫째 문단입니다. 첫째 문단은 이 네 문장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문장.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문장 중에서 대표 문장, 그렇죠? 대표 문장인데 이 대표 문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중심 문장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장성의 여러 가지 구실, 장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당연히 여러분 여기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 표시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는 여러분 추상화, 구체화, 그렇죠? 일반화, 구체화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성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병이나 기운을 마을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 또 길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하는 거.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와 구체화, 추상화, 구체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과정이고 상당히 수준 높은 사고 과정이 필요한 읽기 과정인 거예요. 당연히 장성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가 대표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문단 1에서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네모칸 안에는 그래서 뒷받침 문장을 그대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이것은. 근데 학생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대표하는 거지? 왜 대표지? 이것은 왜 뒷받침 문장이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찾았습니다. 밑에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지우개 선생님인데요.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앞으로 계속 나올 개념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단 2죠. 문단 2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서 보세요. 이제는 중심 문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중심 문장이 대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심 문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다시 가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장성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첫째 문장이 대표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두 문장은 구체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진술했죠. 친근한 얼굴,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 그런 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 여러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그죠? 이걸 관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또 다른 말로 어떤 말 쓸 수 있을까요? 구조도 같은 거예요. 그죠? 구조도.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만 봐도 중심 문장을 위에다 뒀잖아요, 위에. 그죠? 위쪽에 뒀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은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위치상으로 보면, 위계상으로 보면 뒷받침 문장과 뒷받침 문장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추상적인 수준, 일반화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뒷받침 문장은 구체화 수준에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잘 따라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개념학습을 잘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위계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도와 구조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5번 문제에서는요, 앞부분에 읽었던 장성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글가와 글라는 새로운 글이고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의 밑줄을 긋는 학습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글을 읽고 이제 대표 문장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글을 읽고 찾아보라는 거죠. 밑줄 그으라는 거예요.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은 이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념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찾지는 못해요. 여러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중심 문장의 의미,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의 의미,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마냥 쉽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자, 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설날에는 연날리기나 제기차기를 합니다. 정을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를 합니다. 단오에는 씨름이나 거네뛰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좀 달라졌죠.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표시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앞에서 어떻습니까? 첫째 문장, 그렇죠. 이 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중심 문장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글은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다양한 놀이가 있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첫째 문장에서는 설날이고 연날리기와 제기차기고, 둘째 문장에서는 정을 대보름이고 쥐불놀이고요. 셋째 문장에서는 단오고 씨름이나 거네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인 뒷받침 문장을
대표하는 문장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렇죠. 설날, 정월, 대보름, 단오를 대표하는 말. 명절 아니겠습니까? 명절. 그리고 또 연날리기, 제기차기, 지불놀이, 씨름이나 그네는 뭡니까? 놀이잖아요. 놀이. 그죠? 뭐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놀이입니다. 전통놀이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다양한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놀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당연히 중심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긋는 거죠. 학생들이. 나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글도 불은 원시인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원시인들은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불을 피워 사나운 동물의 공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시인들은 불로 음식을 익혀 먹기도 했습니다. 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중심 문장. 첫째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문장들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문단은 불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불이 원신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머지 문장에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밑줄을 표시를 했습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말씀을 한자 드리는데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아까 이제 그 구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계도, 구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을 학생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저의 이제 전략이고 저의 지도 방법인데요. 한번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해보시고 또 부모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녀에게 직접 한번 안내, 지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장에다가 여러분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붙입니다. 문장 앞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번호의 종류는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고 사각형, 네모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붙여볼게요. 1, 그죠? 첫째 문장이니까 1입니다. 2, 둘째 문장이죠? 3, 셋째 문장이죠? 4, 넷째 문장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1, 2, 3, 4, 4개가 있잖아요. 4개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번호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표시를 잘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자,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면서 구조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구조도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이렇게 표시하더라는 겁니다. 안내를 해줘야 되겠지만 동그라미 4를 위에다 올리고 여러분 1, 2, 3.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넷째 문장이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을 대표하는 문장이구나. 위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중요한 생각이에요. 공부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글에서도 이런 구조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볼게요. 1, 이번에 네모, 그죠? 2, 둘째 문장이죠? 2, 3, 4,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표시할 수 있겠죠? 1이 맨 위에 오겠죠? 그죠? 마찬가지 2, 3, 4. 이 구조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구조도를 보여주면서 물론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 세 문장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학생들이 읽게 되는 그 글들은 길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문단 내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 1, 2, 3, 4가 있고 위에 있는 상위 수준의 중심 내용을 추론해서 찾아내야 될
상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지고 수준 높은 독해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중심 문장이 늘 문단의 첫머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참고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